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뭐,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고봉 기대승의 사단 칠종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뭐, 저는 한양대학교 철학과에서 한국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용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좀 이렇게 듣는 분이 많이 계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몇 분 안 계시니까 가족적인 분위기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월봉선인가요? 이제 거기서 그 퇴계하고 고봉과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사단 칠종론이 아니고 퇴계와 고봉의 인간적인 관계 또는 뭐 그 당시에 그 살인 정치를 이끌어 갔던 그 학자이자 정치가로서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 출정론에 관해서는 아주 그 옛날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고봉과 관련해서 두 편을 썼네요, 그 당시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고봉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습니까? 어,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습니다. 혹시 강독을 하셨어요? 어, 사단 칠정 강독은 아니고요. 예예예. 고분문집 강독을 계속 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한문도 하시고 그러시네요, 그죠? 네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의 난이도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이제 모르겠는데 혹시 먼저 뭐 고봉의 사단 출동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강의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음, 없습니까? 뭐 이런 것을 알고 싶다 뭐 이런 거요. 뭐 좋습니다. 아무 때고 제가 얘기하는 중간이더라도 그냥 들어와서 말씀을 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아, 천명도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먼저 이거를 띄우겠습니다. 구분과 요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사단 출정 논쟁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이 천명도설에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천명도설은 누가 만들었죠? 추만 정지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뭐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죠. 많이 보셨죠? 자, 이 추만 정지훈이라는 사람이
1537년. 그러니까 정지훈이 1509년에 태어났습니다. 퇴계 선생보다는 8살 아래입니다. 1537년이면 추만 정지훈이 28이나 9살 때쯤 되는데 이때 천명도서를 만들었어요. 동생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설명도 달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스승이었던 김한국, 김정국 두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 김한국, 김정국은 어떤 분이죠? 아주 대학자입니다. 그리고 뭐 벼슬도 높은 벼슬을 지냈어요. 특히 기묘사화 때 관직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기묘사림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기묘사화가 일어난 다음에 김한국은 여주입니까? 여주에 안착을 했고 김정국은 고향에서 이제 후학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바로 정지훈 형제가 이 두 분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을 사실 이것과 좀 다른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퇴계하고 고봉하고 이제 아니죠. 퇴계하고 추만 정지훈하고 서로 의논 끝에 완성한 거고 요거 이전에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평가를 해 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주자학의 모든 이치가 이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재론, 뭐 생성론, 그리고 공부론, 또 인간의 신성론, 뭐 그러니까 인간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원리,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이 그림 한 장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선생님이 쉽게 답변을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중종 말년에 왜 중종이 기묘사화 때 조광조를 유시해서 그 기묘사람 살인들을 죽이거나 또는 뭐 유배 보내거나 삭탈관직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여러분 알다시피 기대승의 숙부였던 기준도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중종 말년에 가서 다시 살인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김한국과 김정국도 관직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 두 분을 만날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추만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드리긴 드렸는데 그 결과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54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5, 6년 시간이 흘렀죠. 이때 이제 천명도서를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천명도해라고 한 권의 책을 만듭니다. 이게 오늘날 남아 있어요. 천명도해라고. 자, 그러다가 1553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어요. 이때 이황이 마침 서울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이게 53살 때죠. 그 안동에 내려가 있다가 그때 대사성을 지내고 있을 때인데 그 이황이 왜 49살 때죠. 그 풍기군수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벼슬이 오면 이제 그것을 마다하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다가 사양하다가 뭐 올라와서 벼슬을 하는데 다른 벼슬들은 많이 하지 않았고 그중에 유독 길게 했던 자리가 뭐냐면 대사성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서울대학 총장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연히 조카가, 서울에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이 천명도서를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게 특이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특이가 그것을 봤더니 야, 이게 정말 오묘하거든요. 도대체 이거 누가 그렸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수소문을 해봐라 했더니 어, 이 정기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고 추만하고 만납니다. 그게 1553년 가을이죠. 이때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거죠. 아무래도 퇴계가 학문이 높으니까 퇴계가 기존에 만들어졌던 천명도서를 보고 요거는 내 생각에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마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뭐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만이 집에 돌아갔다가 몇 달 뒤에 다시 퇴계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천명도서를 가지고 온 거죠. 그걸 놓고 최종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천명도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천명도설인 거고. 그런데 오늘날 천명도서를 보게 되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맨 앞에 천명도설 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이죠. 이건 누가 썼느냐면 추만이 썼습니다. 1554년 1월 1일 날 아침에 썼어요. 추만 정기훈이 1월 1일 날 아침에 야, 드디어 내가 이 책을 완성했다. 그 기분으로 1월 1일 날 쓴 거죠. 그리고 천명도설의 본문이 있고 뒤에다가는 뭘 갖다 붙였어요? 퇴계가 쓴 천명도설 후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서문, 본문, 그림, 본문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맨 뒤에 후서. 요게 묶여서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죠. 예, 책으로서의 천명도설이 되는 거죠. 그 서문하고 정지훈이 쓴 서문하고 퇴계가 쓴 후서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명도설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정말 대단한 그림입니다. 이거 중국에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이거 한 장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 주자학보다 우리나라 조선의 주자학이 그 수준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맨 바깥에 동그란 거 이게 하늘이죠. 이게 천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네모난 거 이게 땅이죠. 이게 지방 그랬습니다. 하늘을 형상하고 땅을 형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네모로 딱 그린 겁니다. 근데 하늘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기입니다. 긴데 기는 양의 기와 음의 기죠. 여기 흰 부분이 양의 기고 까만 부분이 음의 기죠. 자, 그리고 그 바깥에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시간의 흐름이죠.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는 1년 중에 동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동지는 해가 가장 남쪽에 있을 때죠.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 완전히 까맣잖아요. 음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100% 음이냐? 그거 아니죠. 이쪽에 양이 사라지는 순간에 양이 새로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 뭐라고 썼어요? 양시장 그랬습니다. 양이 비로소 자라기 시작한다.
점점 양의 기운이 커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음의 기운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거기가 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시간 하루로 보자면 이게 정오가 되겠죠. 근데 1년이라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하지가 되는 거고 점점 하지를 지나면서 하지에 이제 양이 정점을 찍죠. 그러다가 양이 점점 쇠퇴하면서 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추분을 지나서 다시 동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는 음양의 기운이 서로 교체하면서 시간의 흐름이 지속이 된다. 공간과 공간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대단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 우주가 기로만 가득했느냐? 그건 아니죠. 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행이 있어, 오행. 자, 오행이 여기 있는 것도 수, 목, 화, 토, 금, 오행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그 음양하고 오행이 이게 그 뭐 별개죠. 별개지만 그러나 이게 서로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 세계를 두 범주로 보는 게 음양론이죠. 음과 양이란 두 범주로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 아니면 양이죠. 그 음과 양의 관계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선과 악, 뭐 이런 거죠. 군자와 소인, 그 관계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은 아주 간략해서 좋아요. 아주 쉽잖아요. 뭐요, 이 역사라는 것은 선과 악의 투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선이 이기기도 하고 악이 이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범주로 이 세계를 설명할 때는 복잡한 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설명이 간단해서 좋은데 복잡한 것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오행론으로 설명하면 좀 더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는 거죠. 금목수와 또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눠서 그 다섯 가지의 상호 관계로 설명하면 훨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뭐 상생, 상극, 뭐 그 관계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합니다만 상생만 가지고 설명하면 상생의 관계로 설명하면 또 한계가 있으니까 상극, 극이라는 또 설명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이렇게 독자적으로 음양론과 오행론이 발전해 오다가 어떤 시기에 이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음양 오행론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기론과 결합이 됐죠. 이 주자학에 와서.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오행 속에 들어가 있는 리가 있죠. 이거를 원, 형, 이, 정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의예지, 인간의 덕목을 바꾸면 임의예지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이 하늘이고 기로 가득 차 있고 오행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거기에는 리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게 리가 있죠, 리. 리자고 써 있어. 근데 이 세상의 사물은 결국 리와 기의 결합이죠. 이 세상의 사물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인간, 이게 인간이죠. 가운데가 인간입니다. 머리는 둥글고 발은 평평하다. 여기에 인형 그랬습니다. 사람의 형체다 그랬어요. 요겁니다. 사람의 형체인데 사람의 형체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기 두원 족방 그랬습니다. 머리는 둥그렇고 발은
평평하다. 이게 두원족방 그랬습니다. 머리는 둥글고 발은 평평하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평직, 평정직립. 사람은 똑바로 서 있죠. 똑바로 서 있죠. 직립하죠. 머리를 하늘에 두고 발을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물이에요. 동물은 머리를 옆에 두고 있죠. 그래서 가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건 식물입니다. 식물은 거꾸로 서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자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초목 역생 그랬습니다. 초목은 거꾸로 생한다. 거꾸로 산다. 이 글씨도 거꾸로 썼어요. 뒤집어 썼어요. 이렇게. 성자도 거꾸로 썼죠. 여기 성자는 옆으로 세웠죠. 동물들은 머리를 옆에다가 뒀기 때문에 우리가 금수횡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알기 쉽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전부 이와 기의 합이죠. 하늘로부터 기도 받고 의리도 받는 거죠. 자, 여기 리자인데 여기 천명 그랬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이죠? 요게 제가 잠깐만요. 이게 뭐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죠? 천자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이게 이렇게 요점입니다. 요점. 이거. 천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명. 이렇게. 천명. 천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천명이 어디서 여기 이게 수인데 이게 고 속에 이렇게 리가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 요거 기자입니다. 기자를 양옆으로 이렇게 쪼개서 썼습니다. 여기 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동시에 기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기가. 자, 그리고 동물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동물들이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그 가운데로 리가 들어오고 기가 같이 들어오는데 동물들은 여기 하얀 곳이 우리 인간은 여기 가운데가 텅텅 비었어요. 다 흰색입니다. 근데 동물들은 요 한 군데, 요거 한 줄만 휘어요. 여기 식물은 흰 곳이 하나도 없어. 식물은 온통 까맣게 막혔습니다. 사방이. 그죠? 가운데 성이 있는데 천명을 부여받았는데 식물도 그러나 까맣게 이 까만 기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요 한 군데 하얀 줄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하얘.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은 이 천명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식물들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도덕적 실천이 불가능해요. 반면에 동물들은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다. 최소한.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이리와 늑대 아주 흉악한 동물이긴 하지만 아주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그 인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인의 예지 신 가운데 하나 정도는 실천할 수가 있다. 동물들은.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인의 예지 신다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우기 갖다가
쑥달기 다시 갑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인, 의, 예, 지, 신이 있죠. 자, 인간이 이런 1000명의 그 구체적인 덕목, 그걸 오상이라고 하죠. 오상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요 주위가 이게 기를 뜻하죠. 기자라고 썼죠. 기. 요게 양쪽으로 기자를 쪼갠 겁니다. 이거 기입니다. 아, 요건 기자고 요건 질자입니다. 기질 이렇게 되는 거죠. 기는 기체적인 부분이고 질은 좀 물질적 부분이죠. 고체적 부분이죠.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기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요게 심자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아, 기질할 때 질은 제가 금방 질을 몸이라고 그랬는데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몸이 아니고 기가 살짝 응축된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의 어떤 그 내용적 부분 그걸 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심입니다. 자, 그런데 요 심이 어떻게 되냐면 요자가 정자입니다. 정. 가운데가 정자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의자입니다. 뜻의자. 이 뜻의자입니다. 뜻의자를 쪼개놨어요. 양쪽으로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작용을 하면 의가 되고 성이 발현하면 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이 발현을 하는데 이렇게 쭉 발현하는데 여기 측은 수호 잘 보이질 않는데 아마 뭐 사양 12가 돼 있겠죠? 뭐 사양 12. 요걸 보면 좀 정확할 겁니다. 자, 사양 12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깥에 뭐가 있죠? 희노, 애구, 애욕이 이 바깥에. 이게 7정이고 요 안이 사단인 거죠. 인간의 마음이 작용을 하면 이렇게 사단과 7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써 있느냐면 선기라고 써 있어요. 선기. 요거는 악기입니다. 악기. 그러니까 기자는 이거 있죠, 이자. 이거 있죠, 기자. 그러니까 기미할 때 쓰는 기자. 그래서 선기. 요거는 악기입니다. 이 악자를 쪼개놨어요. 악기를 양쪽에다가 이게 악기. 그러니까 악의 기미. 요거는 선의 기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악으로 간다. 악의 기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운데 경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경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존양 그랬습니다. 존심양성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하지 않을 때, 미발의 상태죠. 마음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존양을 한다. 존심양성을 한다. 마음을 함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존양을 관통하고 있는 덕목이 뭐냐? 그게 경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역시 가운데가 경자가 있습니다. 경자가 있는데 여기에 성찰이라고 있습니다. 성찰. 그러니까 이게 존양, 성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성찰이 있어요. 성찰. 뭘 성찰을 하느냐? 뭘 성찰을 하죠? 마음이 작용을 할 때 그 마음의 조그만 싹 그것이 과연 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악으로 가느냐 선이냐 악이냐 선의 싹이냐 악의 싹이냐 선의 김이냐 악의 김이냐
그거를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찰.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추가를 할게요. 이거 조금 그 전문적인 얘기인데, 왜 주희가 그 젊은 시절에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고 그,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다가 20대에 들어와서 이통이라는 그 스승을 만나죠. 아, 이렇게 씁니까? 이거 동자를 읽기도 하고 뭐 통자를 읽기도 하고 하는데, 이 스승한테 배운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미발 체인이었어요. 미발 체인. 미발 체인. 몸체자. 인식가 됐을 체인. 말씀 원빈에 쓴 인식이죠. 미발 체인. 그러니까 그 주의가 이 스승인 이통한테 배운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미발 체인. 이 미발일 때, 아, 잠깐만요. 이게 맞습니까? 미발 체인. 그렇습니다. 예. 이 미발일 때, 그, 이 미발의 경지, 이거를 체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 주의가 그 이후에 누구를 만나죠? 장식을 만납니다. 저 호상학파라고 그러는데, 그 호갱, 장식으로 이어지는 학파가 있죠. 그 호갱학파인데, 이 장식은 어, 주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동년배입니다. 뭐 친구지가 아닌데. 39살 때입니까? 뭐 거의 40살 다 돼서 주희가 장식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장식으로부터 뭐 배운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밑부분입니다. 이거. 찰식 단예 그랬어요. 성찰할 때 찰하고 인식할 때 쓰는 식, 찰식, 단예. 단은 끝단자, 사단할 때 쓰는 단자. 예자는 끝예자. 아,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찰식, 단예. 이 끝을 찰식한다. 이게 성찰이라는 말 같은 말 아니에요. 무슨 끝이냐는 얘기죠. 요 마음의 작용.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장식이라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호상학파에서는 이 마음을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이게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 마음이라는 것은 늘 발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은 깨어 있다라는 거죠. 잠을 자는 순간에도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발은 뭡니까 그러면? 미발은 심이 아니라 성이다. 자, 양시가 이 미발 상태에서 경공부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미발 체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장식의 논리는 뭡니까? 아니, 체인하는 건 벌써 마음이 작용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라는 것은 미발일 때 공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공부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미발이 아니라 이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마음이 작용할 때 그 마음이 선이냐 악이냐를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해서 선이면 잘 키워나가는 거고, 악이면 적절히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상학파는 이발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뭐죠? 이동은 요 미발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희가 장식을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고 들어봤는데, 그러나 한 불과 뭐 1, 2년 지나서 다시 한번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심통성정이다. 성과 정,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심이라고 한다. 이거죠. 결국 미발일 때도 공부가 필요하고 이발일 때도 공부가 필요하다. 미발일 때 공부가 뭐냐? 그게 존양 공부다. 이발일 때 공부가 뭐냐? 성찰이다. 그리고 그 존양과 성찰을 관통하는 공부가 뭐냐? 그게 경공부다. 이게 이제 주위의 공부론이 됩니다. 그 주위의 공부론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거까지는 해야겠습니다. 그리기로 가면 되는 건가?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요거죠, 요거. 여기, 그, 사단 발월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칠정 발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단은 리에서 발했고, 칠정은 요게 사단 칠정 논쟁의 계기가 됐던 거.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자 마우스로 돌아가서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요거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 칠정 논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것도 또 우연한 계기죠. 어, 역사라는 게 다,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죠. 우연의 연속입니다. 우연의 연속인데, 지나고 보면 뭐 그게 필연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늘 이제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1558년이죠. 1558년에 그 사단칠 천명도술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한 4, 5년 지났습니다. 이때 이제 기대승이 32살 때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오지 않습니까? 5월달인가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추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만하고 고봉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한 다음에 10월달에 퇴계를 찾아갑니다. 이때도 이제 퇴계 선생이 대사성을 막 취임했나 뭐 그럴 때입니다. 그 사이에 뭐 안동에 다시 내려가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벼슬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봉으로서는 당대 최고 학자였던 퇴계를 만나뵌 게 아주 어, 학자로서 뭐 영광이겠죠. 그게 이제 1558년 10월 달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봉은 이제 광주로 다시 내려가죠.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봉 기대 아니죠, 그죠? 화담 서경덕의 그 제자죠. 그리고 나이는 뭐 퇴계보다는 한참 아래고 그 뭐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지만 정치가로서도 더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아주 율곡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율곡을 여러 가지로 뒤에서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는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만 이 양반이 퇴계에게 전하는 것이 그거예요. 고봉이 선생님의 그 천명도 추만하고 같이 쓴 천명도에 있는 타단칠정서를 잘못됐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퇴계가 1월 5일 날, 1559년 1월 5일 날 고봉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이제 광주에 이제 고봉이 내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편지를 써서 부랴부랴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칠정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천명, 이게 천명구도죠. 이게 천명신도죠. 특이집에 보면 천명구도가 하나 있고 천명신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천명도솔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천명신도가 있고 천명구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은 뭐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천명구도와 천명신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추만이 봤던 천명도는 어떤 걸까요? 추만이 아니라 고봉이 봤던 천명도는 어떤 걸까요? 아까 고봉이 추만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아마 천명도를 봤을 거예요. 어떤 천명도를 봤겠어요? 그걸 보고 이거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계가 자기 의견을 편지로 고봉한테 보냈던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고봉이 선생님, 선생님이 고친 거 그거 그래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논쟁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연 고봉이 본 곳이 천명신도였겠습니까? 천명구도였겠습니까? 천명신도, 예? 신도? 천명신도가 아닐까요? 천명신도. 왜요? 그 안에 그 퇴계 의견이 많이 있어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네, 퇴계의 의견을 듣고 보고 네, 네, 고봉이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예. 신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명신도. 혹시 다른 의견 가진 분 없어요? 그, 이것에 대한 그 전문적인 연구는 언제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는 수십 년이죠. 우리 이 현대적 연구가. 그런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천명신도를 보고 고봉이 문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사단 칠정 논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퇴계하고 추만이 만나서 천명도를 수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하기 전에 천명도가 천명구도고 수정했으니까 천명신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도는 옛날 거고 신도는 퇴계하고 추만이 만나서 수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만이 본 것은 천명신도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뭐 30년쯤 됐으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이 어디 실려 있느냐면 고봉학술원에서 간행된 그 잡지 있죠, 왜? 그, 거기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썼어요. 그 근데 그때 컴퓨터가 처음 나오고 뭐 이럴 때였는데 제가 컴퓨터 잘 못 다룰 때였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떻게 그 논문에 글자가 좀 깨져서 책 표시하고 이 논문 표시가 막 깨져가지고 읽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어쨌든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잘 안 읽어요. 안 읽고 몇 년 전에 그 건국대 출신의 젊은 그 친구가 그 논문을 기초로 해서 논문을 쓴 거를 제가 봤습니다. 네. 그 요점은 이겁니다. 고봉이 본 거는 천명구도예요. 그땐 천명신도 없었어요. 요 천명구도가 퇴계하고 추만이 수정한 게 천명구도입니다. 천명신도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명신도는 퇴계하고 고봉이 논쟁을 벌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는 고봉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이건 여기는 고봉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퇴계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죠. 천명구도는. 근데 이거를 고봉이 문제 삼았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거고 물론 요거하고 달리 천명 똑같은데 요 글자만 달리 나오는 천명신도가 있습니다. 그 천명 뭐죠? 천명도서를 본에 있는 천명신도는 요것과 살짝 다른데 그게 최종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 최종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게 고봉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단 칠정 문제 구체적 내용, 정지훈의 천명도설의 사단 발월의 칠정 발옥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죠. 여기 사단 발월의 칠정 발옥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1558년 10월 달에 기대승이 급제 후 대사성 이황을 방문을 했어요.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만나서는 아마 그런 대화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만나서는 그런 대화가 없습니다. 없었고 추후에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황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요거죠. 나도 그 사칠서를 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냐. 요거. 사단지발 순리, 사단의 발은 순전히 리다. 그러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고 실정의 발은 길을 겸했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하는 거예요. 1월 5일 날 편지에.
근데 그 편지를 받고 기대승이 답장을 하는 거죠. 자, 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하던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승이 이 답장에서 아 그래도 왜 내가 그 선생님의 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근데 요게 그러니까 이 편지가 1월 5일 날 보냈죠. 이황이. 이 편지가 3월 5일 날 혹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제가 준 곳에는 8월 14일 날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3월 5일 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퇴계가 안동으로 내려가요. 사직을 하고. 그래서 그 편지가 퇴계한테 전달되지 않고 다시 고봉한테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8월 14일 날 이때는 이제 고봉이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관직 생활을 할 때죠. 8월 14일 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8월 14일 날 쓴 편지와 3월 5일 날 쓴 편지를 같이 동봉해서 퇴계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 사당 칠정설이라는 글이 있어요. 요거는 3월 5일 날 쓴 겁니다. 8월 14일 날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내는데 보내니까 퇴계가 10월 24일 날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기대승이 자신의 의견을 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10월 24일 날 이황이 답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좀 여기는 여기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추만이 천명도에 있는 사단칠정설은 추만이 원래 쓴 거다. 내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우려를 했지만 뭐 그대로 뒀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엔 1월달 편지에 내가 수정 제안을 했던 거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자 오류를 보니까 사단은 이지발이고 칠정은 기지발이다라는 말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인 거 아닙니까? 사단 칠정 가지고. 그럼 논쟁을 벌이다가 그럼 주자가 뭐라고 했을까? 막 찾는 거예요. 자료를 찾는 거죠. 그 주자 오류라는 책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걸 막 뒤진 겁니다. 뒤지다 보니까 주자 오류 속에 사단 이지발 칠정 기지발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사단 칠정 논쟁 때 이게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사단 이지발 칠정 기지발이. 이게 어디 나옵니까? 천명신도의 사단 이지발 칠정 기지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천명구도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사단 발월이 칠정 발월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고봉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편지를 보게 되면 두 번째 편지인가 어디 편지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사단 발월이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단 발월이 이 무불선 사단은 리에서 발해서 무불선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 발어기이 유선악 선악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퇴계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편지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내 기억이 잘못됐다. 뒤에 붙인 이게 원래 없었다. 사단 발월이 이 무불선, 칠정 발월기 이 유선학. 이 뒤에는 없었는데 내 기억이 잘못돼서 내가 앞에 편지에서 이걸 붙였다. 다시 보니까 사단 발월이 칠정 발월기만 있더라 이거예요. 고봉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단 발월이 칠정 발월기다. 근데 전부 이 철학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래 사단 발월이 발월기라고 되어 있었는데 퇴계가 사단 이지발 칠정 기지발로 수정을 했다. 그게 천명신도고 이것을 고봉이 보고 문제 삼아서 사단 칠정 논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얘기죠, 그죠?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는 논쟁 과정 속에서 사단 이지발 칠정 기지발은 논쟁하다가 퇴계가 주자 어류를 보니까 그 속에서 찾아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사단 발월이 칠정 발월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주의 말대로 하자. 형 우리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주의 말로 하자. 이지발 기지발로 하자. 이게 이제 퇴계의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또 퇴계가 자기 소를 수정을 하죠. 자, 그다음 자 이제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까요?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채팅이 뭐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해일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느냐, 그리고 그 주요한 특징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계가 1월 5일 날 편지에서 사단은 순전히 리이기 때문에 무불선이고 출정은 기를 겸했기 때문에 유산이다.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냐 이렇게 수정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편지를 갖고 이제 기대승의 답장입니다. 자, 기대승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거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겁니다.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데 성발이 정이죠. 그런데 정 전체가 칠정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정은 참 다양합니다. 수많은 정이 있죠.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8가지로 나누는 것이 칠정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칠정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희노, 애구, 애욕 7가지 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 전체를 7가지 범주로 나눈 거죠. 그런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농업, 김청업 같은 분은 그렇게 안 봐요. 7가지, 실정은 그냥 7가지 정일 뿐이다. 그 7가지 정 말고 더 다른 정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정 전체를 7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정 가운데 선한 것이다. 여기 보통 7포사라고 얘기를 하죠. 사단이라는 것은 7정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 중에 선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7정이고 그 중에 일부고 이게 이제 4가 되는 거죠. 사단이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이 7정 중에 포함되면 사단이라는 것은 7정과 별개가 아니죠. 근데 퇴계는 뭐죠? 이게 사단이라는 거잖아요. 사단과 7정이 별개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리에서 발했다. 이거는 기에서 발했다. 완전히 이게 족보가 다른 거죠. 또는 이가 발했다, 기가 발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대승은 아니다. 사단은 7정 중에 선한 것, 그것만 딱 뽑아서 사단이라고 했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리는 기의 주제이고 기는 리의 재료이다. 그러니까 리와 기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는 주제자이고 하나는 그 주제, 명령을 수행하는 재료죠. 달라요. 하지만 이 리와 기는 항상 같이 있죠. 이거 분리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물이 있어요. 물은 기로 되어 있죠. 근데 물은 어때요? 물의 성질은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아래로 흘러가는 성질하고 물 그 자체하고는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리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고봉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사단 발월이 7정 발월이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퇴계처럼 사단 발월이 7정 발월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퇴계는 이거죠. 이거는 이제 리에 대응시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에 대응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와 기가 완전히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에는 그러면 리가 없어? 7정에는 리가 없고 4단에는 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설, 아까 그 순리, 무불선, 겸기, 유선학, 수정설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리는 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물의 성질과 물은 이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의 성이라는 게 뭐냐? 물의 성이라는 것은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는 것, 그게 이제 물의 성이라는 거예요. 물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맹자에도 나옵니다만은 물을 탁 쳐. 그래서 물방울이 튑니다. 물이 위로 올라가요. 이건 물의 본성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가 과불급 없이 자연스럽게 발현한 것, 그것이 리의 본체가 그런. 그러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는 거, 그게 뭡니까? 물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퇴계의 답장입니다.
퇴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사단도 정이고 칠종도 정이다. 그러니까 인정하겠다. 나도 그거 모르는 바 아니다. 그죠? 그리고 리와 기는 함께 있다. 서로 리는 기가 필요하고 기는 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리 없는 기 없고 기 없는 리 없다. 이건 뭐 주자학 이론의 ABC 아니냐. 그거죠. 그걸 뭐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사단이라고 말할 때, 칠정이라고 말할 때 그게 그 의도가 다르다. 또 리라고 말할 때, 리하고 기하고 같이 있지만 리라고 말할 때, 기라고 말할 때 뭔가 이게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 그 다름을 잘 봐야 된다. 그거예요. 리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있다든가 리와 리 혼자 존재하고 기 혼자 존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리와 기는 늘 함께 있다. 사단에도 리와 기가 있고 칠정에도 리와 기가 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리에 초점을 두어서 얘기할 경우도 있고 기에 초점을 두어서 얘기할 경우도 있다.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이제 퇴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인의예지의 선에서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의예지의 성은 순수하게 마음 안에 있다. 이게 맹자 얘기죠. 사단이 그 단서이다. 이게 맹자 얘기입니다. 맹자 얘기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칠정을 설명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외물이 형체를 자극하면 안에서 동하여 외부 대상에 따라 나온다.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정의 얘기인가 그래요. 정의가 아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특이가 가져온 겁니다. 아주 글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은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수십 번 고민을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어쨌든 초점은 뭐냐면 출정이라는 것은 외물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외물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자극을 해요. 눈을 자극하든지 귀를 자극하든지 몸을 자극하든지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동한다 그랬어요. 아마 중자를 썼을 겁니다. 중이라는 것은 보통 심하고 같은 걸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하여 경이라 그랬어요. 이 경자 있죠, 여러분들? 이거. 여기 쓰는 경자. 경자. 경에 따라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은 외부 대상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의미가 명확하진 않은데 이런 거죠. 어떤 외부 대상이 나를 자극을 하면 실정이 발산이 되는데 결국 이게 뭐냐? 외부 대상이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외물이 우리한테 다가오매 쉽게 감하고 먼저 동하는 것은 형기만한 것이 없는데 실정이 그 싹이다. 그런데 형기가 도대체 뭐냐? 몸의 기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뭐 상세히 따질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사단이라는 것은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인의예지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다. 그것이 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칠정은 외물이 나의 몸을 자극을 해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사단 칠정의 구분은 금방 반박을 받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금방 반박을 받죠. 아니, 측은지심이라는 것도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거, 그걸 목격해야 측은지심이 발휘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단도 의물이 우리를 자극하기는 마찬가지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슬퍼한다. 그 슬픔과 아이가 죽으려고 할 때 측은히 여기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게 뭐가 다르냐? 똑같이 외부 대상이 나를 자극한 거 아니냐? 그 결과로 마음이 동한 거 아니냐? 고봉이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가 그 다음번에는 이 주장을 철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음, 자, 그래서 이 편지에서 이제 그 결론은 이런 거죠. 결국 사단과 칠종은 소종례,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 소종례라는 말이 근원이라는 얘기죠. 뭐뭐 붙어 이 종자죠. 종자. 종자죠. 종자. 레죠. 과소자. 이게 뭐뭐로 붙어 오는 거잖아요. 뭐뭐를 쫓아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원이 기원. 어디로부터 발생했느냐. 사단은 리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실정은 기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똑같이 리와 기로 사단도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고 실정도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기원이 리고 실정은 그 기원이 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은 리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실정은 기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은 리와 기가 함께 있지만 더 리가 사단에서 중요하고 실정에도 리와 기가 함께 있지만 리보다는 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바로 그 점을 지적해서 리에서 발했다, 기에서 발했다, 또는 리의 발이다, 기의 발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고봉은 이 점을 무시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돈과 칠정의 구분 자체를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기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리의 본체에 그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퇴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하고 기는 별개란 말이에요. 리는 명령을 내리는 존재고 기는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예요. 리는 사람이고 기는 말이죠. 말은 사람이 명령에 따라 가는 존재죠. 리와 기가 완전히 별개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말의 등을 타고 있지만 리와 기가 함께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은 리와 기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의 자연스러운 발현, 그게 리의 본체의 그럼. 특의 입장에서 봤을 땐 리와 기의 구분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불분명하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나정함, 나음순이죠. 나음순의 리기일물, 리와 기는 일물이다. 자, 이 나음순 철학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나정함이 자꾸
그 리와 기를 분리해서 그 논하는 다양한 어떤 학설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리와 기는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주의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맞짱 뜨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주의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양명학으로부터 또는 불교로부터 주의 철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곤직이라는 책을 쓴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주의의 이기론과 좀 거리가 먼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자학자들이 이 나정함을 좋아하지 않아요. 퇴계는 물론이고 고봉도 나정함에서를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정함의 이 이기일물론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한 모독이죠. 고봉을 모독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기일물설 나정함설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아까 말했던 이런 식의 표현이 그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어떤 그 소지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고봉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오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만큼 이 고봉은 나정함하고도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이후에 율곡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율곡이 고봉의 문제 의식을 상당 부분 계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곡이 나정함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율곡은 퇴계보다 나정함이 그 이기의 그 본질적 측면, 이거는 더 나정함이 더 퇴계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했다. 물론 이제 표현이 언어적 표현이 과한 측면이 있지만 그 리기의 그 본질, 그것은 나정함이 꿰뚫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율곡이 나정함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고봉을 나정함주의자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다음 편지에서 퇴계가 이 말을 철회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당신 말을 오해했다. 그래서 이 말을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퇴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봉식의 주장을 보면 그것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 리와 기를 일물로 리와 기를 자꾸 구분하지 않게 된다. 이 구분이 애매하다. 모호하다가 맞겠죠? 이 리와 기의 구분이 아주 모호해진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기로서 성을 논하는 폐단에 빠지게 됩니다. 성 즉 리 아닙니까? 이거와 기는 구분이 된다면 이거는 인간이고 기는 말인데 말을 성으로 여기는 그런 문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내가 이제 이 서울에서 광주로 갑니다. 그럼 사람이 말에게 광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리죠. 말은 그 리의 명령을 따라서 광주로 잘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이 사람의 명령과 관계없이 막 날뛰는 겁니다.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광주로 가야 되는데 광주로 가지 않고 뭐 이를테면 전주로 간다든가 뭐 부산으로 간다든가 옆길로 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 기로서 성을 논한다는 얘기는 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을 성으로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저도 이제 주자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인욕을 천리로 여기는 병통에 떨어지게 된다. 똑바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막 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욕이죠. 그 인욕을 천리로 여기는, 말이 제 멋대로 가는 것, 그것이 곧 천리다. 또 여기는 그런 병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사단이지발, 칠정기지발이 주저어리에 나오니까 요걸로 대신해도 된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대승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는데, 뭐, 결국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되는데, 핵심은 역시 이거죠. 사단, 이거, 칠정이 발하여 중절한 것. 이것은 사단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칠정이 이름은 다르지만, 칠정 가운데 발해서 중절한 것. 이거는 사단과 같은 건 아니에요. 사단을 따로 볼 필요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기대승의 일관된 관점이더라. 물론 폭넓게 그냥 범범하게 사단 이에서 발하고 칠정 뒤에서 발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이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뭐 그렇게 그래 뭐 사단을 위에서 발하고 칠정 뒤에서 발하고 뭐 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오고 뒤가 있기 때문에 칠정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학문적 수준에서 사단이라는 실체가 어떻게 되고 칠정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논할 때는 엄밀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때 문제가 생겨난다. 자, 여기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사단을 리의 동그라미 속에 배치하여 그것을 리에서 발한다고 하고, 칠정은 뒤의 동그라미 속에 배치하여 그것을 뒤에서 발한다고 하면 비록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사단과 칠정의 위치를 정하는 사이에 너무 심하게 불리함을 면치 못한 듯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일단 이거를 지웁시다. 지우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게 이게 4단이잖아요. 그죠? 4단의 동그라미. 이를 성의 동그라미에 배치시킨 거죠. 대응시킨 거죠. 이거 7정이잖아요. 7정의 동그라미. 이는 이거 기의 동그라미에 대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요거 성과 4단, 리와 4단, 기와 7정이 이렇게 대응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다시 이제 또 봅시다. 분명히 여기는 4단의 동그라미가 있죠? 지웁니다. 그리고 여기 7정의 동그라미죠?
4단과 7정을 완전히 영역이 구분되는 겁니다. 요거는 4단이고 요건 7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 가운데 경계가 분명하게 그어져 있잖아요. 4단과 7정은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어떻게 했느냐? 요게 성이잖아요. 4단과 요렇게 대응시킨 거고. 요게 7정이잖아요. 아, 여기 기잖아요. 요 기와 요거 7정을 대응시킨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보세요. 이게 신도입니다. 신도에는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 4단과 7정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지금. 그죠? 그럼 하나의 동그라미 속에다 그렸어요. 4단과 7정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선생님, 예. 화면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멈춰져 있죠? 지금 이게, 천명도설의 완성 과정 부분에서 슬라이드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진작 얘기를 하죠. 쓰시면서 하시는 줄 알고. 잠깐만요. 네. 지금 이게 화면이 안 바뀝니까? 네. 이것도 안 바뀌어요? 네. 화면 공유를 다시 해주셔야겠고. 여지껏 했는데. 어떡하죠? 어, 잠깐만요. 공유. 글씨는 보였어가지고. 이게 지금 화면 공유 중이라고 나오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아예 네. 정기훈 걸 지우겠습니다. 네. 지우고. 보이는. 됩니까? 네. 네, 됩니다. 아, 정말. 어떡하나, 이거를. 네. 내가 허공에다가 이거 삽질했네. 아. 자, 그, 지금 한 얘기는 뭐냐면, 자, 그, 사단의 동그라미하고, 그죠? 요거 사단이죠? 요거 보이죠, 여러분들? 네. 네, 요거 7정이죠, 그죠? 이거 4단이고, 4단의 영역, 4단과 7정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딱 명확하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게 성이죠. 요게 기죠. 그래서 이 성과 4단을 대응시키고, 기와 7정을 대응시켰잖아요. 아까 고봉이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첨령신도에는 이 경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계가 없었어요. 4단과 7정이 그냥 하나의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4단을 리의 동그라미 속에 배치하여 그것을 리에서 바란다고 하고, 7정은 기의 동그라미 속에서 배치하여 그것을 기에서 바란다고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고봉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재에서 이제 고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맹자의 시, 순의 노, 공자의 애락. 맹자의 시는 맹자에 보면 이제 맹자가 기뻐한 거 나오죠. 누구죠? 그 맹자의 제자 중에 누가 그 관직에 나가죠. 그걸 보고서는 아주 그 즐거워서 잠을 못 이룬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맹자의 그 기쁨, 순의 노, 순이 그 사흉을 뵌 거, 순의 노함. 공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고 제자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니까 즐거워하고 이런 성인들의 즐거움, 희노애락.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보통 우리예요. 부모를 만나서 기뻐하고 또 누가 죽었을 때 슬퍼하고 하는 거. 이게 다 천리의 발현이다. 그러니까 칠정이라고 이걸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칠정도 선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본래 선하지만 칠정도 선한 거다. 다만 칠정이 절도에 맞지 않을 때 그때 악이 될 뿐이다. 사단과 칠정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자연스럽게 발현하여 과불급이 없는 것은 리의 본체이다. 측은 수호도 기의 자연 발현자이다. 기가 자연이 발현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결국 측은이 여기는 마음도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기가 움직인 거고 그러면 리는 뭐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존재. 그게 소위 연자죠. 그게 리다. 그렇기 때문에 리에서 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겁니다. 제가 말을 타고 그 광주로 갑니다. 근데 간 거는 사실은 말이 간 거죠. 그렇잖아요. 달린 건 말입니다. 그렇지만 말로 하여금 광주로 가게끔 유도한 것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간다. 내가 광주에 갔다. 홍길동이 광주에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두 다리, 네 다리를 움직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사실 이제 이왕이 반박을 합니다. 하는데, 근데 이왕의 얘기는 그런 거죠. 뭐 다 사단도 그렇고 실정도 그렇다. 뭐 아까 한 얘기입니다만 다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사단에서는 리가 중요하고 실정에서는 기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맹자가 측은지심, 수호지심 얘기했을 때는 그 측은지심을 잘 키워나가야 된다. 확충해야 된다. 라는 의도로 얘기했다는 거죠. 잘 확충해야 된다? 그러면 기를 잘 확충해야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리를 잘 확충해야 된다. 라는 의도로 사단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기라는 거죠. 리라는 거죠. 리. 그 다음에 출정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종 결론을 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사단과 출정이 다 리와 기의 합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요거죠. 사단은 리발이 기수지, 출정은 기발이 기수지. 사단은 리가 바라는 거고 출정은 기가 바라는 것이다. 라는 거.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봉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했는데
그럼에도 리발, 기발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도 있다. 이거를 기수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 비유를 하냐면 퇴계가 사람이 말을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과 말이 같이 가는데 사람이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리발이 기수지 이렇게 표현해요. 실정은 기발이 이승기죠. 기가 말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 그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주도권은 리고 실정의 주도권은 기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기도 있고 리도 있다. 이게 이제 퇴계의 최종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고봉이 다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퇴계가 답장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편지 받고 간단하게 논평을 해요. 아주 짤막하게 논평을 하는데 그 논평을 고봉한테 보내질 않습니다. 이 무렵에 조금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하고 고봉 사이에 이런 편지가 오고 가고 할 때 이거를 좀 우려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남명조식이죠. 남명조식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퇴계한테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제 편지로 직접 그 퇴계한테 보내기도 하는데 그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마당에 물 뿌리고 마당 쓸 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논한다. 뭐예요? 퇴계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나는 뭐 저 지방에 뭐 변변치 않은 학자지만 당신은 아주 전국구 학자 아니냐. 명성이 대단한 학자인데 왜 젊은 학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그만 보고만 있는.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도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거. 근데 이황은 더 이상 답장을 하질 않습니다.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논의가 중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두 사람 관계가 소원해진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런 데 학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정치적 관계 이런 것으로 엮인 사이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1월 5일 날 왜 편지를 퇴계가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주에서 그 편지를 받고 고봉이 답장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걸 3월 5일 날인가 답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3월 15일인가 답장을 했습니다. 그 답장을 할 때 물론 이제 그 답장이 전달되지 않았죠. 나중에 8월 달에 전해지죠. 어쨌든 그 3월 달에 쓴 편지를 보면 사단 칠종론을 논한 글 말고 별개의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자신의 고민을 그 속에다가 쭉 적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지금 관직에 나와서 얼떨결에 과거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내놓습니다. 8월 달에 쓴 편지에 또 그런 고민이 반복이 돼요. 인생 상담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퇴계가 나는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다. 그때 내가 과거에 나오지 않고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어설프게 세상에 나왔다가 이런 신세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봉이 저도 이제 물러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그러면 아예 과거시험을 보지 않았어야 되지. 과거시험을 보고 합격한 다음에 물러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는 이치상 맞지가 않다. 물러가려면 물러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물러날 뜻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지금 물러나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병약하다는 것, 내가 몸이 약하다는 것, 이거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안다. 그러니까 퇴계가 지금 좀 병을 핑계로 물러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는 거야. 그 사람 원래 병치레가 잦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기가 좀 어렵다. 근데 너가 갑자기 물러난다? 이거는 명분이 안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제 물론 학자가 세상에 나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지만 늘 겸손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늘 공부하고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어설프게 앞장서거나 어설프게 예? 그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내 뜻과 안 맞을 때, 이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을 때,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때는 물러나도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인생 상담을 그렇게 쭉 해주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훈척 세력들이 호시탐탐, 그러니까 명종 중반 때까지만 해도 훈적 세력, 그러니까 윤원영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아닙니까? 초반기에 을사사화가 일어났고, 뭐 중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계의 형이었던 이해도 사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봉이 그 관직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명종 말년인데, 이때 또 살인들을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6명, 뭐 윤두수, 그러니까 뭐 기고봉, 뭐 이런 사람들 6명이 젊은 살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소위 파당을 짓는다 이런 그 명목으로 체포가 되고, 그다음에 삭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심의겸이죠. 영종비의 동생이죠. 이 심의겸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특이하고 이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는 우라는 말을 써요. 오우, 우, 어두자, 오도, 무리도자 있지 않습니까? 오도 이런 말을 써요. 인간적으로 아주 신뢰하는 사이, 정치적으로 동지, 이게 이제 퇴계와 고봉 간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단 출정 논쟁은 중단이 됐지만 그런 인간적인 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편지 왕래를 계속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몇 년이 흘렀죠. 고봉이 후설과 총론을 짓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 이거죠. 주자의 이지발 기지발을 반복해서 고심해 보니 전의 생각이 온당하지 않음이 있음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답장을 한 겁니다. 이지발 기지발, 사단은 이발이고 칠정은 기해발이다. 이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맹자가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사단은 니의 발이라고 온당하다. 약간 했던 얘기죠. 이거는 그 퇴계의 논리이기도 했어요. 정자가 칠정을 절제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칠정이 기해발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정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출정을 방치하게 되면, 아주 방탕하게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성이 말살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출정을 적절하게 제어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발이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퇴계가 야, 드디어 당신이 나의 뜻에 동조했다. 우리의 의견이 합치가 됐다. 정말 중간에 막 어긋나고 그랬지만 결국 우리가 의견이 합치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과연 고봉이 퇴계의 사단칠정설에 동의를 했겠느냐? 이거는 필수천만거다. 지금 우리 학계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의를 했는데 제가 30년 전에 논문을 쓸 때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동의를 했지만 이게 실제로 사단과 칠정을 이지발 기지발 사단이 이해발이고 칠정이 기해발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실천적 측면에서 확증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이런 실천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해발, 기해발이라고 해도 좋다라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사단은 이해발이고 칠정은 기해발이다 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제가 그 당시에 처리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실정이 발해서 중절한 것 그것은 사단과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단과 다르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7이고 4고 사단은 7에 포함된다. 이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사단이 실정 속에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기해발이고 이것은 리해발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출정인데 이게 출정일 때는 기해발이고 이게 사단일 때는 리해발입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실천적 측면에서 실천적 필요성 때문에 리해발, 기해발이다라고 인정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퇴계가 그 총설과 후설 그것을 바꿔서 짤막하게 답장을 보내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 총설과 후설 두 편은 지난날 견해의 오류를 매우 미세한 부분까지 밝게 분별하여 모두 고쳐서 신의 새로운 뜻을 따랐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퇴계가 뭐라 그러면 아주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설 가운데 성현의 희노애락과 각각 소동네가 있다는 등의 설에 과연 타당치 않음이 있는 듯하니 반복해서 생각해보겠다. 이거 뭐냐면 아까 마지막 편지에서 고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그 고봉이 인정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죠. 사단과 칠정이 결국은 뭐 같은 부분이 있다. 이거 칠정이 중절한 것이 사단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성현의 희노애락 그걸 선생님이 희노애락을 성인의 희노애락을 기해발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각 소득리 사단과 주정이 각각 소득리가 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난 동의할 수 없다. 이거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특이가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는 것도 같아.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이겁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다 특이가 인정을 했다면 거꾸로 특이가 고봉을 따랐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천적 목록에서만 이지발, 기지발 그것만은 인정을 받고 이게 서로 주고받은 거죠. 이 부분은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지 이걸 내 생각이 잘못돼서 철회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죠? 성학 10도에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초정설, 4단 이발이 기수지, 7정 기발이 이승지 이게 이제 성학 10도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이제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1분이죠. 이제 매듭을 줘야 되는데 그 결론으로 갑니다.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쉽게 썼습니다. 결론이죠. 결론을 보면 지우개로 일단 지우고 결론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왕의 이기호발설은 리의 능동성과 절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주자학의 인륜과 도덕 규범을 정당하기 위한 고심의 산물이었다. 이왕에 자꾸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고 리와 기를 자꾸 구분한단 말이에요. 리와 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뭡니까? 천려와 인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대승은 리와 기 두 범주로 인간의 심성과 그 작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물론 고봉도 도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욕을 줄이고 천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심했던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는 특이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봉은 어떤 이론을 구조화할 때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모순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리와 기 이 두 범주로 이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때 어떤 내적 정합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퇴계 이론을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더라. 이걸 지적하는 거죠.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따라서 리에발, 기에발이라고 할 수 있다까지 이제 고봉이 양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대승은 어쨌든 정이론론의 입장이죠. 이왕은 정이론론의 입장이라면 그래서 이제 기존의 천명도설의 문제점 뭐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조선 주자학의 사단 칠정론 이것을 정교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의가 등장하죠. 이의는 상당 부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대승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습니다. 이제 그런 거의 뭐 비슷한 관점에서 퇴계를 비판하죠. 그러면서 기발 일도설이라는 이론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위에 이제 조선유학은 이기호발설과 기발 일도설의 대결, 퇴계학파와 율곡학파. 이론적으로 보자면 호발설과 기발일도설의 대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이죠. 예. 자, 뭐 이 정도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8시 55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특히 그 중간에 앞부분에 이 화면이 안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궁금하신 거,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로 마칠까요? 그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네, 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